코딩으로 푸는 수학 기초 파이썬 리스트 자료와 활용 동영상입니다. 본 동영상에 포함된 내용의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파이썬에서 정의하는 리스트 자료의 표현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리스트 자료 기반 수학 문제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자료의 표현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리스트는요, 여러 개의 숫자, 문자 데이터를 저장하여 처리할 때 유용한 자료형입니다. 파이썬에서 가장 유용한 시퀀스 자료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퀀스 자료형은 순서가 있도록 저장한 자료형이다. 가 일시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 순서의 값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덱싱 슬라이싱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열 자료형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시퀀스 자료형은 어떠한 변수 하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한꺼번에 저장을 하는 건데요. 이때 데이터를 리스트형으로 저장을 하고 나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인덱싱 슬라이싱입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로 접근할 수 있는 게 1도 접근해, 2도 접근해, 3도 접근할 수 있지만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건 바로 인덱스, 위치 값이다. 그래서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있는 거고 첫 번째 순서의 값이라는 의미로 인덱스 값을 0,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값에서 인덱스 값을 1, 세 번째 있는 값에서 인덱스 값을 2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인덱스 값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인덱싱 이라고 합니다. 슬라이싱은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연속된 데이터를 여러 개 불러올 때 인덱스 값으로 갖고 오는 걸 슬라이싱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 개의 데이터에 동일한 연산을 수행할 경우에 아주 유용한 자료형이고요. 우리가 저장을 하면 연산을 할 텐데 연산을 할 때 1, 2, 3, 3개의 숫자 데이터에 똑같은 연산, 동시에 3을 다 더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 3 더하기 3의 연산을 동시에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자료형이다. 파이썬 리스트 자료형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의 리스트에 다양한 데이터형 요소들을 허용합니다. 그 말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저장할 때 변환해서 저장하는 자료형을 파이썬에서 여러 가지를 제공하지요. 그래서 이 기본 자료형과 컬렉션 자료형들을 제공하는데 리스트 안에 정의되는 자료형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이 리스트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들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형 3개를 저장을 할 수 있지만 정수형 이거를 실수형 1.0, 2.0, 3.0 실수형으로도 저장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문자로 1, 문자로 2, 문자로 3 이렇게 여러 개 문자형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리스트 안에 리스트형, 투플형, 딕셔너리형, 지표형 즉 컬렉션 자료형들도 모두 하나의 요소로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리스트 자료형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형 안에 리스트형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형으로 어떤 걸 저장할 수가 있냐면 2차원 배열을 표현할 수가 있다. 2차원 뿐만 아니라 3차원, 4차원, 다차원 배열도 모두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 말은 리스트 안에 새로운 여러 개를 포함한 리스트를 하나의 요소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2차원 배열을 표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서 제가 실습을 할 때 간단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의 요소 수는 가변적이다. 즉, 이 안에 정의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요소들의 개수가 가변적이라는 건 삽입, 새로운 걸 삽입할 수도 있고, 삭제, 있었던 걸 지울 수도 있고, 수정,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값을 변경할 수도 있는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파이썬 리스트 자료형을 사용하시면 프로그래밍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로 저장된 데이터들을 유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함수와 메소드를 파이썬에선 제공을 하는데요. 함수와 메소드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리스트로 저장만 하면 그 안에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놨고, 그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들은 함수나 메소드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와 메소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함수는 5가지 정도를 예를 들었고, 메소드는 6가지 정도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리스트로 저장된 데이터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함수와 메소드는 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리스트로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정한 연산을 할 때 필요한 함수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그게 있으면 그 함수들을 쓰시면 편안하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함수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리스트로 저장된 데이터들의 요소의 개수를 찾아줄 때 쓰는 랭 함수,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 들어간 요소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아주는 맥스 함수, 작은 값을 찾아주는 민 함수, 그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다 더해주는 썸 함수,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다른 자료형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리스트형으로 바꿔주는 리스트형 변환 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메소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보시면, 어펜드는 메소드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리스트에 어펜드 적용, 이 함수를 적용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법은 우리가 연산을 할 리스트에 점을 쓰시고 함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이 리스트라는 리스트에 어펜드, 어떤 데이터를 어펜드 추가할 때, 이때 추가는 맨 마지막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A에 내가 1, 2, 3을 숫자 3개를 1, 3, 4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고 했을 때 어펜드 함수를 쓰면 A에 어펜드, 그 다음에 5를 어펜드 해줘.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 5라는 요소를 하나 추가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자, 이 어펜드와 인서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펜드는 무조건 맨 뒤에 추가를 하지만, 인서트는 1과 3 사이에 인덱스, 특정 인덱스 값을 주고 그 인덱스 위치에 어떤 값을 삽입할 때 인서트라는 함수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리무브는 이 저장되어 있는 값 중에 특정 값을 지울 때, 자, A에 리무브 3을 리무브 해줘. 그러면 이제 3이 없어지게 되겠죠. 3이 여러 개이면 여러 개를 다 삭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어 함수는요, 리스트의 모든 요소를 삭제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A의 리스트를 클리어 한다고 해서 A 변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다 삭제가 되는 것이지, A 변수의 리스트형으로 선언된 이 리스트는 그대로 구조는 남아있다라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덱스 함수는요, 메소드 함수는요, 이 안에 요소들의 현재 위치값, 인덱스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 카운트는 이 안에 어떤 요소, 특정 요소의 개수를 세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랭 함수는 이 안에 있는 요소의 개수 전체를 세어준다 그러면, 카운트는요, 안에 특정 요소의 개수 몇 개인지 세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용한 기능을 하는 함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트로만 저장을 한다면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파이썬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실습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아이들을 실행을 시켰고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로 정의할 때 기본은 대괄호라고 얘기했죠. 자, A라는 변수에 대괄호로 리스트형으로 이제 자료를 저장할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괄호 안에 내가 숫자 1, 2, 3을 이렇게 저장을 하겠어 라고 하면 숫자형 데이터 3개를 A라는 변수의 리스트형으로 저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B라는 변수에는 이번에는 리스트형으로 저장하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형 데이터 3개를 나는 저장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안에 들어가는 자료형은 자유롭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C라는 변수에는 이번에는 리스트형 안에 자, 이렇게 숫자도 저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도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리스트형으로 이렇게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다양한 자료형을 하나의 리스트 안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같은 자료형으로 데이터를 하나의 리스트형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자유롭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변수로 저장했기 때문에 각각 순서를 인덱스 값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A라는 변수의 인덱스 값 0으로 나는 접근할 수 있는 건 바로 A에 저장된 첫 번째 저장되어 있는 값. 그 첫 번째 인덱스 값은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의 인덱스 값으로 그 값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저장된 첫 번째 인덱스 값에 더하기 나는 10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 1이라는 걸 갖고 와서 그거에 10을 더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B도 마찬가지예요. B에서 이번엔 두 번째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갖고 와. 그러면 두 번째 저장되어 있는 건 인덱스 값이 0 다음에 1이기 때문에 1 인덱스 값을 주면 두 번째 저장되어 있는 게 나오고, 자, C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저장되어 있는 걸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 세 번째의 인덱스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이 인덱스 값으로는 세 번째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세 번째 저장되어 있는 요소가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또 여러 개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형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형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안에서 하나의 요소로 저장된 리스트 안에 있는 또 2라는 값, 1이라는 값, 3이라는 값을 갖고 올 때는 어떻게 갖고 오냐? 자, 그러면 2라는 인덱스, 첫 번째 리스트 안에 있는 인덱스 값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 안에 있는 인덱스 값을 주면 그 두 번째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접근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 안에 또 리스트 안에 리스트 형태도 가능하고 리스트도 가능한 만큼 튜플, 집합, 셋, 그 다음 딕셔너리도 모두 저장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덱싱이 가능하고요. 슬라이싱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0번 인덱스부터 2번 인덱스까지 나는 슬라이싱을 하고 싶어 하면 0번에서 2번까지 총 몇 개? 0, 1, 2, 3개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인덱스 값은 갖고 오지 않아서 0번 인덱스 값과 1번 인덱스 값 두 개만 갖고 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연속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갖고 오고 싶을 때 이렇게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슬라이싱은 또 유용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A에서 0부터 2까지 갖고 왔는데 그 0부터 2까지의 값을 나는 4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에 보시면 1, 2가 사라지고 4로 대체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이 리스트에 저장된 여러 개의 값을 통째로 하나의 값으로 바꾸는 유용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한 건 다 1차원 배열의 데이터를 1차원으로 저장을 한 건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리스트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는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다 주소값이 1차원이죠. 근데 우리의 실제 데이터들은 1차원으로 표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차원, 3차원, 다차원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게 바로 이 이미지 파일이에요. 이미지 파일은 뭡니까? 우리가 픽셀을 픽셀로 나누어서 그 값들을 0과 1의 값으로 표현을 하면 화면에 글자처럼 보여지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0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 픽셀에선 0을 표현하려면 바깥에 있는 부분을 모두 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1111, 100, 1100, 1100, 1111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0을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그림 파일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런 값들을 뭘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에 우리가 메모리 주소값을 2차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메모리에는 1로 하고 여기는 100으로 이렇게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1차원으로 다 바꿔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얘를 1차원, 일직선으로 쭉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는 첫 번째 행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번째 행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 번째 행이고 뭔가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구분을 지어줄 때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리스트로 생성을 하면 구분이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2차원 리스트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픽셀을 예를 들었을 때 4 곱하기 4 픽셀로 표현을 한다 라고 하면 4 곱하기 4 픽셀의 형태를 2차원 배열로 리스트로 저장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0000으로 다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전체가 하나의 큰 리스트가 되고 이 안에 하나의 행이 하나의 리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원 배열은 전체 리스트에 몇 개 요소가 행 하나 둘 셋 4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각 행에는 또 하나 둘 셋 4개의 열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열을 갖고 있는 행이 4개야. 그래서 4 곱하기 4의 2차원 배열을 이렇게 하나의 1차원 배열 리스트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중 리스트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중 리스트를 우리가 실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한번 생성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어떻게 전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몇 개 생성이 됩니까? 4개, 4 곱하기 4일 때 4개가 생성이 되죠. 그럼 이거를 프로그래밍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스트가 생성을 하는데 요소를 몇 개 생성을 해요? 4개를 어펜드 할 거예요. 근데 각 4개 어펜드를 할 때 하나의 리스트에 데이터를 또 몇 개를 어펜드 합니까? 4개를 어펜드 하죠. 그러면 이 4개가 저장된 리스트를 몇 번? 4번을 생성해서 저장을 하면 4 곱하기 4 2차원 배열이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두 개의 포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A라는 거에다가 내가 리스트형으로 표현을 할 텐데 이건 2차원 배열이야 라고 했을 때 4 곱하기 4를 한번 생성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포모드로 몇 번? 전체 리스트에는 몇 개, 4개의 요소를 생성해야 되니까 for i 몇 번을 이 포문을 돌리면 되면 4번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4번을 돌릴 때 뭐를 A에다가 어펜드를 하는데 어떤 리스트 어떤 리스트 샘플 리스트를 생성이 된 리스트를 어펜드를 4번을 하면 이 A에는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에 저장될 이 샘플 리스트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샘플 리스트는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그러면 샘플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리스트 언더바 s 샘플 리스트는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또 j range 4개의 요소를 또 갖고 있으니까 4개의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리스트에 샘플 리스트에 뭐를 이번에는 리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를 생성할 거죠. 자, 뭐를 어펜드 하니까 0을 어펜드 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요 리스트 S에는 뭐가 요 포문이 다 돌고 나면 리스트 S는 뭐가 생성이 돼요? 하나의 리스트가 생성이 될 거예요. 몇 개? 0이 4개 들어간.
자, 그럼 요게 생성이 끝나고 나면 이 포문을 다 돌고 나오면 이거를 어디에 A라는 리스트에 하나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리스트 S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는 첫 번째 만든 거를 다시 초기화하죠. 다 빈 걸로 만들어야 또 0을 4번을 추가하고 그럼 또 여기를 만들어서 또 추가하고 또 올라가면 리스트 S를 공 리스트로 만들어서 0을 4번 추가해서 또 추가하고 자, 요거를 몇 번? 4번을 하면 0 요소 4개를 갖는 이 리스트를 4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포문을 다 돌고 나면 우리가 프린트해서 A를 프린트 해보면 이중 리스트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0, 4개가 들어간 하나의 리스트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바로 4 곱하기 4 2차원 배열을 리스트로 저장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래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3 곱하기 5를 하겠어요. 이거를 5개 있는 거를 나는 이런 2차원 배열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를 그대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서 몇 번? 3개 들어간 걸, 그러니까 결국은 0을 3개 들어간 걸 몇 번? 5번 반복해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3개 들어간 게 5개 생성이 되는 이렇게 5 곱하기 3에 3 곱하기 5의 2차원 배열을 리스트로 생성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요, 이렇게 포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로 표현된 거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B에서 공리스트, 이 리스트 안에서 그냥 레인지 함수 2개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할 때 중요한 건 바깥 포문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안에 걸 먼저 생성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안에 새로운 걸 생성을 하고 얘를 몇 번 해? oin 몇 번? 레인지 5 이렇게 생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몇 번 해? 근데 요거가 몇 개 들어간 건데 자, 여기서 for j in 레인지 3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안에 거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갈 요소를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0을 쓴 0의 요소 값은 0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1이야 그러면 11111 생성한 게 3 곱하기 5가 생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줄로 여러 줄 프로그램을 이렇게 리스트 안에서 정의할 수 있는 방법도 파이썬에선 제공하니까 이걸 잘 이해하셨고 이걸 잘 쓸 수 있다면 자, 이것도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파이썬 리스트 자료용을 이용한 여러가지 수학문제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원 배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등차 수열 확인하기 문제와 피보나치수 리스트 생성하기 문제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먼저 등차 수열 확인하기 문제를 파이썬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그걸 그대로 파이썬 저장과 연산으로 표현하시면 되고 어떤 저장과 무엇을 저장하고 거기에서 어떤 연산을 통해서 등차 수열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숫자 리스트들의 그 차의 크기가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 5, 7, 9, 12라는 숫자의 리스트가 있다면 이 숫자들의 차이가 일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일정하면 등차 수열이고 일정하지 않으면 등차 수열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럼 일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주는 연산만 표현해주면 우리는 주어진 숫자 리스트가 등차 수열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파이썬으로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숫자 리스트가 뭐 3, 6, 9, 12, 15, 18, 21이라는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라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면 무엇이 되나요? 두 수의 차가 모두 같으면 등차 수열이죠. 그럼 두 수를 어떻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A의 0과 A의 0과 A의 1의 차이가 같으면 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게 더 큰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게 더 작아지는 숫자일 수도 있고 커지는 숫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앞에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A의 0 빼기 A의 1이 1을 해놓고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0보다 크면 앞에 숫자가 크다는 거라서 더 작아지는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거보다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뒤에 있는 수가 더 크니까 더 작으니까 앞에 있는 수가 더 크니까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작아지는 숫자의 리스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거는 if문 하나로 표현하실 수가 있고, 그걸 감안하지 않고 우리는 커지는 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먼저 문제를 해결해 보면, 기준 숫자가 있고 그 기준 숫자가 모두 같으면, 기준 숫자라는 게 뭐지요? 요 두 수의 빼기, 큰 수에서 작은 걸 뺀 그 숫자의 값이 3이게 되겠죠. 이 차가 모든 뺀 값도 다 똑같이 3이면 이건 등차 수열이다. 근데 3이고 뭐 뒤에 있는 사가 뺐더니 이건 4야. 그러면 이게 같지 않으니까 그런 숫자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걸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준이 뭐가 되나요? A의 1 뒤에 있는 수에서 A의 0이 있는 수를 빼주면 이게 바로 기준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기준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뒤에 있는 숫자, 뭐가 A의 2에서 빼기 A의 1을 뺀 이 숫자가 뭐와 같은지만 확인하면 됩니까? 이 너미랑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는 이 연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는 뭐가 변하나요? 이거를 하나씩 2, 1, 3, 2 이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는 할 필요가 없죠.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요 인덱스 값이 변하는 걸 변수로 두고 그 값의 변화로만 우리는 for문을 돌리면 간단하게 for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for in I 값을 변경을 하는데 어떻게 변경을 할래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에서 1을 빼야 되니까 지금 숫자가 어디서부터 생성할래? 1부터 생성할래? 2부터 생성할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부터 생성을 하면 어디까지 생성을 할까라는 거죠. 그러면 2, 1 빼고 그 다음에는 3, 2를 뺄 거고, 그 다음에는 4, 3을 뺄 거고, 그 다음에 5, 4를 뺄 거예요. 그러면 0, 1, 2, 3, 4, 5, 6, 6에서 5를 빼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현재 빠지는 수를 1을 했는지 2를 먼저 했는지에 따라서 끝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1부터 생성을 했으면 1이면 나는 그거보다 하나 큰 수에서 1을 빼는 거죠. 현재 값을. 그러면 제가 생성한 수보다 하나 큰 수에서 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0, 1, 2, 3, 4, 5, 6이니까 6까지 생성을 하면 6까지 생성하면 어디서 빠지게 되니까 7에서 6을 빠지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7 인덱스 값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어디까지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생성을 합니까?
0, 1, 2, 3, 4, 5 6까지 생성을 하면 안 되고 5까지만 생성을 해야 6 빼기 5로 끝나는 마지막 연산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내가 그 5까지 생성한 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냥 5까지 생성하니까 6을 써버리면 5까지 생성을 하는데 이거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 안에 리스트 안에 있는 개수가 5개인지 6개인지 우리는 모르니 그 6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전체 개수, 그 A 리스트에 있는 개수에서 하나 작은 것까지 내가 생성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이 안에 숫자가 몇 개가 들어오건 우리는 이 포문으로 전체 끝까지 빼기해서 그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레인지 값을 생성해 주면서 포문을 몇 번을 돌릴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가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i-1 변수, 이 변수를 이용하면 내가 포문을 돌 때마다 변수의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그 값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계속 똑같이 2 빼기 1, 3 빼기 2 뭐 이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 값을 변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이 한 줄로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포문이 돌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비교해서 얘랑 같은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다 돌았는데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같으면 이게 등차 수열이다. 같지 않으면 어떠한 우리가 행동을 해야겠죠. 그럼 등차 수열이다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한다. 그 값을 우리는 저장해야지만 그 값을 나중에 확인함으로써 결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싶은 값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변수 처리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리라는 변수, 리절트, 리라는 변수에는 어떻게 할까?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니까 두 가지 값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0을 저장을 했다가 뭐 1을 저장했다가 0인지 1인지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면 true, false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죠. 등차 수열이면 true, 등차 수열이 아니면 false. 그러면 이 리에라는 값이 결국은 false의 값이 저장이 되도록 하면 이거는 그 값을 보고 false면 등차 수열이 아니구나, true면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으면 얘는 리 값이 계속 true인 거고, 같지 않으면 false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으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행동은 같지 않으면 이제 이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같지 않으면으로 조건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지 않은 게 참이야. 그러면 리 값이 false 값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참인 순간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 false로 바꿔주고, 우리는 뭐 앞쪽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앞쪽에서 만약에 이미 다른 숫자가 나오면 이미 하나랑 또 다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로 우리는 이 포문을 멈출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앞에는 다 맞았는데 맨 뒤가 틀리다 그럼 포문은 맨 뒤까지 돌겠지만 두 번째에서 이미 달라. 그러면 두 번째에서 뒤에 것을 또 포문을 돌릴 필요는 없으니까 바로 그냥 포문을 멈춰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해서 이 값을 바꿔줌으로써 우리는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 포문이 다 맞추고 나면 이 리의 값이 결국은 리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이게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값이니까, 만약에 리가 true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직도 다 똑같다고 변하지 않았으니까
등차 수열입니다. 이라고 출력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뀐 거니까 true가 아니라 false니까 프린트 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어떻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거를 할 때 그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저장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데에서 우리는 규칙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복되는 규칙을 찾으면 그 값을 어떤 변수의 값으로 변하게 돼서 규칙을 표현할 거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문제를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피보나치 수 리스트 생성하기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수가 뭐지?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가 뭐지? 라는 것은, 피보나치 수는 만약에 피보나치 수는 우린 이건 알고 있죠. 1, 2, 3 뭐 이렇게 가는 게 피보나치 수 아니야 하는데 여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은 뭐냐면, 현재 지금 내가 이 피보나치 수가 다음에 올 피보나치 수가 뭐지 하면 그 앞에 두 개 피보나치 수를 더하면 됩니다. 즉 현재 있는 위치에 그 앞과 그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한 게 그 다음 피보나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피보나치 수는 몇 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5번째 피보나치 수는 즉 4번째 피보나치 수와 3번째 피보나치 수를 더한 그 값이 바로 5번째 피보나치 수입니다. 그럼 6번째 피보나치 수는 5번째 피보나치 수와 4번째 피보나치 수를 더한 게 6번째 피보나치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째 피보나치 수는 또 6번째 피보나치 수와 5번째.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규칙을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리스트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리스트, 피보나치 수를 생성해서 저장하고자 하는 리스트의 인덱스 값을 가지고 우리는 피보나치 수를 생성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걸 그대로 피보나치 수를 생성해서 우리가 출력해 주면 되는 거죠. F라는 변수에 나는 피보나치 수를 생성해서 저장을 할 거야. 자, 그런데 피보나치 수는 앞에 수와 앞에 수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처음에 두 수가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불분말이에요. 그래서 0과 1은 무조건 피보나치 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피보나치 수부터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0번째, 1번째의 피보나치 수, 세 번째 피보나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피보나치 수는 F의 두 번째 피보나치 수, 두 번째니까 1 피보나치 수와 더하기 피보나치 수 F에 0을 더하면 결국은 이게 세 번째 피보나치 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더해서 어디에다 저장한다? F에 2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F의 2번째 피보나치 수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을 바로 이 피보나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 번째 피보나치 수가 되고 네 번째 피보나치 수가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 보셨듯이 0이라는 것은 0번째 피보나치 수는 없습니다. 1번째 피보나치 수, 2번째 피보나치 수, 결국은 인덱스 0부터 시작을 하는 이 0은 이 피보나치 수의 그 순서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보시면 이 두 번째 피보나치 수는 앞에 있는 두 개, 1번째 피보나치 수와 0번째 피보나치 수를 더한 그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럼 세 번째 피보나치 수는 어떻게 됩니까? 2번째 피보나치 수와 더하기 1번째 피보나치 수를 더한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규칙을 가지고 내가 기준값 i로 이거를 표현을 하면, 변수로 i로 표현을 하면
지금 i번째 피보나치 수는 어떻게 되나요? f에 i 마이너스 1 피보나치 수 더하기 마이너스 f 기준치 i 마이너스 2 피보나치 수를 더한 값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변수 하나의 값으로 이 두 개의 피보나치 수를 내가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일반화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계속 우리는 반복을 하면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피보나치 수의 순서까지 반복을 해서 저장을 하면 우리는 피보나치 수 리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어떻게 우리는 fi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만 그냥 어펜드 하면 돼요. f에다가 어펜드를 하면 맨 뒤에 어펜드를 하면 맨 뒤에 새로운 게 계속 생성이 돼서 저장이 되고 이 i를 언제까지만 반복을 하면 되나요? 언제까지만? 내가 구하는 피보나치 수의 개수만큼만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or i in range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n개만큼만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하면 나 피보나치 수 5개 생성해줘. 우리 피보나치 수 10개 생성해줘. 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내가 뭐 한 20개 생성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 1 생성해서 1부터 생성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0, 1을 기준점으로 갖고 있으니까 1부터 생성하니까 2부터 생성을 하게 되겠죠. 2부터 생성을 하고 언제까지? 19번째 피보나치 수까지 생성하는 그런 포문을 만드시면 이걸 다 끝나고 나면 어디에 마지막에 F를 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생성한 19개의 피보나치 수가 저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피보나치 수의 공식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무엇을 변수 처리하고 거기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서 어떤 걸 변수 처리하면 간단하게 반복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보나치 수 구하는 생성하기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자, 이거는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수학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차원 배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 문제에서는 2차원 리스트의 총 구하기를 먼저 간단하게 해볼 텐데요. 2차원 리스트라는 게 뭐지요? 2차원 배열은 결국은 행과 열이 있는 2차원 배열을 말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앞에서 2차원 리스트로 표현하는 거를 앞에서 간단하게 했었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2 행과 열이 2 곱하기 2인 행열을 우리는 2차원 배열로 어떻게 표현한다? 하나의 행을 2개의 열을 갖고 있는 하나의 행을 하나의 2차원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행이 몇 개죠? 총 행이 2개면 2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로 생성을 하고 각각의 리스트에는 열의 개수만큼의 데이터를 갖추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4는 어떻게 할까요? 3 곱하기 4는 3행 4열은 우리는 몇 개? 리스트가 3개의 요소를 전체를 갖고 있고 각 요소에는 몇 개? 4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또 리스트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3 곱하기 4는 전체 3개를 갖고 있는 리스트 안에 4개 요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를 3개 포함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차원 리스트의 총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리스트에는 먼저 이렇게 3 곱하기 4의 리스트가 있을 때 전체를 다 더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포문을 몇 개 돌려야 되나요? 전체 얘를 갖고 오는 걸 하나씩 갖고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돌을 수 있는 더하는 포문을 하나를 더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포문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2차원 배열을 로우와 컬럼으로 표현을 한다면 2 곱하기 3은 몇 개, 행이 몇 개, 로우가 2개, 그 다음에 요소가 데이터가 3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데이터는 각각의 그 로우마다 3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 반복해야 되나요? 로우만큼 반복을 하겠죠. R만큼 in range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리스트의 개수만큼. 자, m이라는 내에 우리가 2 곱하기 3으로 갖고 있다면 이 전체 m이 갖고 있는 개수가 결국은 로우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m의 개수가 결국은 로우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리스트 안에 있는, 자, 3 곱하기 2라고 하면 이 3은 로우의 이 멤 리스트의 요소의 개수가 로우의 개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로소의 개수가 결국 열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0, 0 하면은 2개, 3 곱하기 2일 땐 이 안에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갖고 왔을 때 그 다음에 포문에서는 몇 번을 더하기를, 이 안에 있는 걸 더하기를 해야 되냐 하면 for j in range, 이번에는 몇 개를 해야 되나, 랭의 m이 아니라 m의 0번째 있는 개수, 뭐 0번째 있는 개수나 1번째 있는 개수나 다 똑같을 테니까 0번째 있는 개수만큼 우리는 j 값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m의 m의 0번째에는 몇 개가 들어있나요?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포문은 2번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2 곱하기 3으로 1, 2, 3, 4, 5, 6. 자, 이런 2차원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2차원 배열은 사실은 어떤 행렬인가요? 1, 2, 3, 4, 5, 6. 자, 요런 행과 열을 갖고 있는 것을 자, 요렇게 저장을 했고요. 이 전체의 데이터의 합을 구하려면 얘도 다 더해야 되고 얘도 다 더해야 되고 얘도 다 더해야 되니까 이 몇 번 합니까? 이 전체 m의 개수만큼 3번을 돌리는데 각각 몇 번을 더해야 되니까 2번씩 더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중 포문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더해주는 거는 뭐 간단하죠. m에 맨 처음에 r이 기준이 되고 r에서 뭐를 더합니까? r에 j의 값을 갖고 와서 먼저 이 값과, 자, 그 다음에 m의 i와 r과 그 다음에 j를 또 갖고 와서 더하면 되겠죠. 자,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0을 갖고 오니까 r은 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j 값만 0 갖고 오고 그 다음에 1 갖고 오고 2개를 더하면 이 결과값을 어떻게 저장을 하면 될까요? result라는 변수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저장해야 되는 그 값을. 그러면 그 저장하는 값은 하나 어디에 저장하면 되죠? 그냥 토탈에다가 그 값을 저장하면 되죠. 이라는 변수에 얘를 그냥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개의 값을 해서 토탈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갖고 와서 2개의 값을 토탈에 또 저장하고, 그러면 토탈에서 누적된 토탈의 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값에다가 결국은
누적을 해야 되니까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면 누적 값을 우리는 연산해서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토탈을 누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토탈은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매트리스의 값을 하나씩 하나씩 갖고서 다 더하고 그걸 토탈에다 누적을 하시면 결국 맨 마지막에 토탈에 있는 값이 이 2차원 배열의 모든 값을 다 더한 그런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에서는 그 값을 어떻게, 데이터들을 어떻게 갖고 오고 그거에 대한 인덱스 값을 어떻게 처리할지만 잘 생각을 하시면 쉽게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치 행렬 구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행렬, 이제 2차원 배열 문제 하면 행렬 문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연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대로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뭐 행렬은 우리가 뭐 쉽게 행과 열로 구분되는 2 곱하기 3 행렬과 뭐 행렬 더하기 문제도 있고 행렬 곱하기 문제도 있고 그 규칙은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제 표현하시면 되는데, 이제 좀 다른 것보다도 전치 행렬 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는 거라 제가 예제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치 행렬은 말 그대로 2 곱하기 3의 행렬을 뭘로? 3 곱하기 2로 바꾸는 그것을 우린 전치 행렬이라고 하죠. 2 곱하기 3은 뭐가 되나요? 두 개의 2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는 것을 3 곱하기 2로 바꾸는 거죠. 즉 3 두 개 있는 걸 3열로 다시 바꿔주는 거죠. 자, 요거를 요렇게 바꿔주는 걸 전치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2 곱하기 3행렬을 3 곱하기 2로 뭐 4 곱하기 7을 뭐 7 곱하기 4로 이걸 바꾸는 행렬을 구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2차원 배열 표현이 이중 리스트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제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전체 행렬 구하기는 결국은 로우의 값이 있고 행과 그 다음 열 컬럼의 값이 있는데 행열을 우리는 반대로 바꿔주면 되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무슨 실습을 했었냐면은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걸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죠? 제가 2 곱하기 3 행렬을 새로운 걸 생성하려면 어떻게 했었나요? 포문으로 두 개를 했죠. 즉, 두 개의 전체 리스트에 두 개의 요소를 생성하는데 각각은 3개씩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전체 포문은 2번 도는데 그 안에 포문에서는 공 리스트에다가 요소를 3개를 3번 반복해서 만들고 이걸 전체 리스트에 저장하고 또 요걸 하나 만들고 저장하고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전치 행렬이라는 건 이미 2 곱하기 3이라는 게 주어졌고 이걸 정치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3 곱하기 2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 값을 가지고 와서. 그걸 그대로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로우가 실제 행의 개수가 뭐 3이고 그 안에 있는 컬럼의 개수가 2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몇 번씩 반복하도록 포문을 만들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2를 우리는 전체 행렬로 하면 2 곱하기 3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문이 바뀌어서 됩니다. 자, 그러면 포문으로 for j인 몇 번을 하면 될까요? 몇 번을? 전체를 이만큼 컬럼만큼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뉴 리스트를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이제 만드는데 이때 내가 만드는 거는 for j, for i in 레인지로 어디만큼? 로우만큼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즉 3만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와 3이 아니라 자, 얘는 컬럼만큼, 얘는 로우만큼. 자, 요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요 로우만큼 어떤 값을 갖고 오나요? 내가 새로운 거에 저장을 할 때는 뭐를 갖고 와야 되나요? 그 매트릭스에 현재 있는 값을 갖고 와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개수는 알았는데 그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올 거냐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면 로우는 3, 3개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는 저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저장돼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1, 3, 5 있는 거와 2, 4, 6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얘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하나로 묶어주고 그럼 여기서 얘들의 특징은 뭐가 되나요? 아, 인덱스가 첫 번째 인덱스 값은 0, 1, 2로 바뀌는데 두 번째 인덱스 값은 다 고정으로 0으로 고정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변수에서 잘 보시면 고정되어 있는 게 뭔가요? J가 맨 처음에 고정이 되죠. 그럼 J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거죠. 즉, 내가 매트릭스, 처음에 생성한 매트릭스의 앞에 거가 아니라 앞에 거는 I 값으로 바꿔주면 되고 뒤에 값을 J 값으로 고정시켜주면 앞에 있는 것이 바뀌면서 0번째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와서 새로운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그걸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매트릭 전체 행렬로 저장을 하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전체 행렬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그대로 우리가 코딩으로 제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매트릭스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매트릭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바꾸는 T 매트릭스를 또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for에서 for I in range 언제 크기만큼 이때는 전체 열의 개수니까 매트릭스의 무슨 개수만큼? 매트릭스의 0번째 있는 개수만큼이 결국은 행의 개수가 되는 거죠. 아니, 열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거만큼 고정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new에다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면 t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 거라는 거죠. 자, for j in range에서 얘는 몇 번을 하면 되니까 반대로 매트릭스의 개수만큼 즉 처음 그 요소의 개수만큼만 나는 반복을 하겠다. 반대로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new에다가 append를 하시고 뭐를 append 하시면 되니까 매트릭스의 어디에 있는 J에 있는 J는 바뀌고 I가 고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있는 거를 append를 해주시면 그 새로운 거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행과 열이 바뀌는 숫자가 새로운 리스트에 만들어져서 그것을 어디에 한다? 다 끝나고 나면 T에다가 append를 할 때 뭐를 한다? New를 append 하시면 된다. 그대로 기존에 있던 매트릭스에서
요소들을 새로 뽑아와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행렬을 이중 리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포문 두 개를 이중 포문을 가지고 2차원 배열 문제 중에 전체 행렬 구하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리스트 자료와 활용 동영상 마치겠습니다.